안녕하십니까. 고인중회계법인의 최정훈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계기준이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듯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입니다. 크게 설계 및 운영 기준과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모범 기준은 5개의 구성 요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통제 환경은 기업의 조직 구성 또는 어카운팅 팔리시 또는 교육 등 거시적인 면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위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신설하게 될 거고요. 그 컨트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기업 내부, 외부와의 정보 의사소통 체계가 구축돼서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또 업데이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세미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별로 유능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잠재적인 고객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 이런 것들은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험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못된 수량이 배송될 위험,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부 회계관리제도에서 다루게 됩니다. 통제에는 크게 방법에 따라서 자동 통제와 수동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자동 통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동 통제는 흔히 경영진이나 중앙관리자가 보고를 받는 과정 등을 통해서 걸러내는 과정,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또 통제는 시점에 따라서 예방 통제와 적발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방 통제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막는 것이고 적발 통제는 이미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걸 발견하는 통제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떤 분들은 예방 통제가 적발 통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예방 통제가 모든 위험을 다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적발 통제를 통해서 발견된 그런 문제점들을 통해서 통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 통제도 예방 통제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통제는 수준에 따라서 ELC와 TLC 또는 프로세스 수준 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도화 프로젝트는 우선 사전평가를 통해서 스콥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전체 업무 흐름을 따라가면서 미비점을 파악하게 되고 그 미비점에 대해서 통제를 신설하고 그 신설된 통제에 대해서 설계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중엔 계속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핵심 아웃풋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아웃풋들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기반해서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산출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 흐름도인데요. 하루 일과로 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의 모든 것들을 약속된 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입니다. 이게 보시기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거를 막상 만들려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업무 기술서라고 하는 이건 텍스트로 쭉 세부 내용을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거 훨씬 더 아마 쓰시기에는 쉬우실 텐데요. 그래서 업무 기술서와 업무 흐름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CM이라고 부르는 이 통제 기술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화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산출물이라고 하겠는데요. 액티비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적시하고 그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통제 활동이 뭐고 그 통제 활동의 타입이 뭐고 주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평가 주기는 어떻고 평가 방법이 어떤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놓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좀 잘려져 있는 그런 샘플을 보고 계십니다. 설계평가는 일반적으로 몇 개의 샘플을 이제 골라서 업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워크스루라는 방식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단계별로 스크린 캡처 같은 것들을 요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런 고도화를 통해서 무엇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영진이 보고를 받는 과정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보고를 받는 항목이 5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특히나 위험도가 높은 그런 검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권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회계 추정이나 평가와 관련된 것들은 위험도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이 높은 검토 항목에 대해서는 가정의 적정성이라든지 기초 데이터의 적정성이라든지 로직을 따져봐서 혹시 그 중에 기존에 체계적으로 리뷰가 안 됐던 것들이 있는지를 본 다음에 통제를 만들게 됩니다. 고도화를 통해서 정보의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 그리고 텍스트, 영상,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서 회사랑 관련이 있는 거를 정보라고 하고요. 그 정보 중에서도 회사가 만든 정보를 I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IP 중에서도 통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거가 바로 저희가 말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로직, 조건값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쉬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일하던 회사에서 마케팅으로 100만 명의 고객을 획득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100만 명의 고객을 유입시켰다는 말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잘 확인해 봤더니 신규 고객한테 주는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메일을 바꿔가면서 등록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보면 10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처럼 이해를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은 시스템만 제대로 구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배송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되면 팝업으로 이미 중복되는 정보가 있으니까 혹시 새로운 고객이 맞으시다면 저희 고객 서비스 팀으로 전화를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딱 오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단념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원래는 10만 명한테만 주면 될 마케팅 비용을 100만 명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고도화를 통해서 접근 제한 및 업무 분장이 더 강화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자회사의 경우에는 인력 구성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보안 통제 신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화를 통해서 ITGC도 정립되게 됩니다. 이 ITGC라는 말은 프로그램 그리고 데이터의 병영 관리 그리고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한 관리 그리고 기업 외부와 그 인터페이스, EDI 등을 통한 그런 것들이 다 ITGC라고 하고요. 아까 이병길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비점이 발견되더라도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회사 시스템을 다 고도화하는 게 아니라 인스콥에 해당하는 것만 고도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스콥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아까 보셨던 업무 흐름도, 업무 기술서를 보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인한다, 산출물을 낸다 이런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콥 시스템을 그런 산출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화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이 관심이 없는 일에 회사에서 자원을 투입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도화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어차피 경영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회사의 사업도 계속 변화가 있기 때문에 회사랑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 또 고도화 프로젝트를 돈을 들여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의 관심하에 계속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고도화 프로젝트에는 현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업이 참여하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아서 많은 회계사분들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사분들이 그만두고 말고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엉터리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고도화가 되면 그 손해를 다 회사가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업이 현실적인 내용인지 통제가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보시고 의견을 게시하셔야 됩니다. 고도화가 성공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국 자문사가 아니라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기준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주도는 사실 지배기업이 한국에 있는 모기업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고체계라든지 또는 내부감사 기능, 시스템 같은 그룹 수준의 통제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미국 자회사의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